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 제2차 정례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생활환경국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입니다. 우선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중 일반 현황과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면서 2025년도 9개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7개의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조 건강정책과 소관 첫 번째, 선제적 방역과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위생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맞춤형 방역소독을 위해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민간대행 용역으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유충구제, 잔류분무소독 등 2272건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주야간 정기방역소독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예방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예방교육 및 홍보와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캠페인 활동과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감염병 감시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해 법정 감염병 전수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 유행하는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홍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감염병 예방 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두 번째 신속하고 능동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10개소 실시하였으며 10월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소규모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정 감염병 전수감시와 표본 감시를 통하여 10월 말일까지 법정 감염병 1급, 2급 역학조사 392건 실시하였으며 하절기에는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여 여름철 감염병 집단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11월 하반기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며 표본 감시 의료기관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대비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단기적으로 감염병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 번째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관리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58,755건, 코로나19 예방접종 18,385건 실시하였습니다.
25, 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독려 및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체 예방접종 사업으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국가유공자 대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에도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으로 100일의 예방접종 사업 지속 지원을 위한 공모 예정입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으로는 결핵검진 관리를 통한 조기 발견을 목표로 결핵 취약계층인 노인, 노숙인 결핵검진 1,499명 실시하였으며 향후 결핵검진 실시 의무기관을 점검하여 결핵 예방과 확산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네 번째 구민과 함께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진료와 의료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 3,130건 추진하였으며 간형검사, 혈당검사 등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재증명 발급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등 재증명 접수 및 발급 16,989건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영상의학실 및 물리치료실, 한의진료실 운영으로 집단을 위한 흉부 X선 검사와 근골격계 질환의 만성 통증 관리를 위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4일부터는 한의 진료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조 건강증진과 소관 첫 번째 100세까지 건강생활 실천으로 행복한 중구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건강장 꿈나무 만들기 사업 추진과 금연, 절주, 구강, 영양, 비만, 운동사업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플러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인구 확대를 위해 금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 합동조사 실시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 등 심내혈관 질환 및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 두 번째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중구 보건소에서는 양질의 의료 환경 조성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4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진정 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업소 및 의료기기, 마약류 취급업소 104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 질서 유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 번째 평생건강 생애주기 맞춤 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치료율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취약계층 대상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필수가입력 검사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후 회복과 양육 지원을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 및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및 조제 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발달장애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건강 행태 및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중간 점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네 번째 맞춤형 정신건강관리 및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지역주민 대상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자살 예방 교육 실시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로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독 문제 예방 관리를 위한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구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6개소와 정신의료기관 22개소를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및 가족의 심리적 지지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마음건강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 보건의료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다섯 번째 한마음 치매 극복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하여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치매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가지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첫 번째 349쪽 뷰박스를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입니다. 호흡기 감염병 유행 이후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10개소 대상 169명에게 뷰박스를 활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350쪽 내 민원 처리 결과 포토 알림이입니다. 방역 민원 처리 결과 현장 사진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전송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351쪽 임산부 대상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7월부터 600명 300상을 대상으로 중구민, 임산부 및 법적 배우자의 100일의 접종 비용을 상환하여
모자보건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출산 환경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첫 번째로 352쪽 주민과 함께 건강한 중구 속으로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의료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교육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하여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353쪽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 선정되어 공사 완료하였으며 장비 분야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체력 측정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을 통하여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354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하여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오늘 건강 앱과 스마트 건강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153명 등록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장애인 건강 길잡이 일상생활 동작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소도구 대여를 통한 홈 트레이닝 지원으로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270회 중구의회 정례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혜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서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양수 의원입니다. 보건소 건강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648쪽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오신 지가 얼마 됐죠? 100일이 넘었어요. 어디 업무 좀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네. 근데 워낙 방대해서 네. 지금도 현재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협조하고 계시죠? 그럼요. 많이 협조해주고 있어서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돼서 추위가 많이 오므리내서 감염에 대한 질병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독감 주사를 많이 맞고 있나요? 많이 맞고요. 예. 현재 품귀 현상까지 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일반 의료기관에서.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648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그 임산부들 100일에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맞죠? 네. 이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산부 100일의 그 예방접종을 저희가 7월 달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맞았고요. 초창기보다는 현재 많이 맞았고 홍보는 이제 저희 그 SNS나 블로그 그런 데에다가도 하고 유관기관 특히 산부인과 거기에는 저희 리플렛 같은 거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모르는 임산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워낙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홍보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100일의 경우 지난해 올해 몇 명인지 지금 목표가 얼마 잡았는지 아세요? 100일의 접종이 현재 저희가 목표가 600명 300상 네. 기준으로 잡아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네. 지금 몇 명이죠? 저희 현재 10월 기준으로는 263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대전에 5개구가 있지만 유성구하고 우리 중구만 지금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근데 이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한 600명을 목표로 세웠는데 10월 말까지 이제 263명 한 건으로 다는 걸로 봐서는 아직 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임산부 요 100일에 요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면이 있었고요. 지금도 맘카페나 그 산부인과 주로 이제 산부인과를 다니니까요. 임산부들은 거기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면은 그 목표율을 채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 오면 지금 중구에 임산부 주소를 둔 사람만 하지만 앞으로는 중구에 그 남편이 있을 때 그때도 할수 접종을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주요 업무 보고 351페이지에 보면 올해 산출 기초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0명을 잡았는데 거기에 실행 건수가 263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임산부 접종이지 않습니까? 예. SNS에 더 홍보도 하고 네. 유관기관 찾아가서 임산부들이 뭐 동에 가서 그런 서비스도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지금 거기에다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하고 계획입니까?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산부 군에 중구에서 임산부들이 몰라서 이 100일의 접종을 못 받는 거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구비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가 출산율, 인구 유입과도 연계된다고 봐서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통과시켜 줬고 예산을 책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방 접종에서 이 폐렴이라든지 어떤 지금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이제 어떤 관리 이제 질병에 대한 그런 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흥 접객업소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검사실에서 네.
1년에 6개월에 한 번 정도 에이즈하고 성매개 감염병 그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등록이 돼 있죠. 보건소에. 등록은 돼 있을 겁니다. 돼 있고요. 아니 돼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왜냐하면요, 네. 이게 무기명 그러니까 익명이에요. 자기 성병이나 네. 이쪽 에이즈는 그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적객업소에 일을 하면은 다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업주들하고 이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그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의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과태료를 부린다든지 어떤 형사처벌까지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벌은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유천동 아시죠? 네. 아직도 그 유흥업소가 존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불법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집이 지금 불 켜져 있더라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배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있어요. 네. 지나가면은 이제 호객행위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폐렴 관리라든지 결핵 환자, 네. 혹시 결핵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요, 이제 결핵을 보면 결핵 환자가 있고요. 또 잠복 결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핵 환자는 현재 그 약물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랑 협약을 맺은 치료 의료기관으로 보내드리고요. 검사를 해서 나오면 그리고 잠복 결핵은 사실상 치료가 이게 의무가 아니라서 저희가 잠복 결핵 검사가 따로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피부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주 정확한 검사법으로 이그라라고 해가지고 그 검사를 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치료를 하라고 독려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두 부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미리 검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검사, 뭐 이동 진료를 한다든가 또 건강 검진할 때는 필수로 결핵 예방, 뭐 엑스레이를 찍고 객단 검사도 하고. 네. 다음으로 이제 대상 포진에 대해서 예방 접종에 대한 것을 이 언론 보도에 보면 대전시 자치구 중에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 포진을 지원하는 자치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구와 유성구뿐이라고 해요. 알고 계시죠? 잠깐만요. 대상 네. 포진에 대한 지원, 네네. 지원하는데 그래서 다만 아쉬운 점은 본 의원이 이게 보니까 우리 중구는 8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고 유성구 돈 많은 유성구는 17만 7천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 차이가 2배 차이입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유성구만큼은 좀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본청에다가 얘기해서 이걸 그렇게 할 의지는 없어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예. 제가 유성구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예. 거기는 조금 비싼 그 사백신을 하고 있어서 예. 근데 이제 돈이 거의 떨어져 가서 이게 네. 지속이 될지 모른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생백신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비는 똑같은 명수를 맞춰도 저희가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네. 요구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네. 유성구 의회에다가 질의해 보니까 네. 거기는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유성 구민들한테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장님한테 들었을 적에는 유성구 소장님한테 거기는 좀 비싼 거를 마치고 있습니다. 400씩. 그러니까 우리도 비싼 걸 좋은 걸 맞춰줘야지. 이제 개인당 10만 원에 예. 그 접종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취약계층은 사실은 그 400신이 더 효과도 지속성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거의 뭐 90% 정도, 요 생백신 같은 경우는 60% 그 정도 보고요.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저희도 한번 노력해서 예산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본청에서 다른 데다 쓸 것을 안 쓰고 이쪽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 간 어떤 지원 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 똑같은 대전 시민이잖아요. 근데 중구민이라고 해서 이런 지원을 혜택을 덜 받고 유성구민이라고 해서 좋은 것을 맡는다면 누가 중구에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어떤 해주면 우리 중구민들도 보람도 가질 건데 유성구 구민들은 17만 7천 원짜리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중구는 8만 8천 원짜리 지원을 받고 있다면은 이게 어떤 보건에 있어서 어떤 격차가 심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향후에 이런 지원 단가 조정 또는 단계적 확대 계획이 정말로 실행돼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오셔서 보건 행정이 어떤 바르게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게 오면 우리 보건소장님 10년도 더 했으면 좋겠다. 아마 국민들이 그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죠? 10년은 못합니다. 여기서 5년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저기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방접종은 소장님, 네, 사실 향후 감염병 대응 체계의 핵심 축이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성과는 긍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역 간 격차와 낮은 접종률 등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정말 있는 것을 더 실감 있게 느껴지는 우리 중구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예산과 제도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중구민이 보다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건강 보호 정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르신 말씀이고요. 이게 적극적 네, 행정. 네,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보고. 하여튼 발로 뛰는 네. 우리 소장님이 되셔서 아,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건강 다 모든 분들이 건강해질수록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요, 네. 이 대상포진이 이제 사백신이 좋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비싸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 복지부에서는 10만 원까지만 이렇게 해주라. 혜택을 했는데, 주게 혜택을. 하라. 그럼 그 나머지는 그 대상자에게 본인이 부담하게 본인이 하라. 부담. 이런 네. 것도 가능할지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17만 원. 지금 유성구에서 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성구에서는 네. 전액 본인한테 부담하게 해요? 본인이 안 하고요. 전액하는 걸로 글쎄,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 말씀 얘기로는 곧 못할 것 같으다. 네? 아니 이제 좀 못할 네. 것 같으다. 네. 사백시는 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 얘기하고 예. 의회 얘기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아, 저도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본청에다가 그 예산 책정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높으신 분 있잖아요. 네. 네. 그분한테 얘기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예, 예. 네. 그래서 이상입니다. 예. 이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6조 기관별 방역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출된 자료를 보면 먼저 보건소 방역 소독을 보니까 방역 실적은 1837회로 전년도보다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전년도에는 1841회라 비슷한 수준인데 세부 항목의 변동의 폭이 매우 큽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항목. 네네네. 예. 그래서 특히 24년과 비교했을 때 잔류 소독은 921회에서 520회로 절반 가까이 감소가 됐고, 그리고 유충구제는 810회에서 1219회로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좀 특정 항목이 대폭 줄고, 그리고 다른 항목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잔류소득은 예년에 비해서 줄고 네. 유충구제가 이제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거의 뭐 2배 네.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네네. 뭐 반대로 또 민간대행 방역 소독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보건소에만 이런 부분이 보여서, 예, 저희가요. 네네, 이제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그 모기 유충 서식지가 이렇게 늘어나서 그 유충을 구제하는 게 그 유충 한 개당 600개의 모기를 이렇게 없앨 수 있다는 그런 저기 통계도 있고 해서요. 네, 그래서 미리 유충 구제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류 소독 그거는 조금 줄였고요. 줄었다고 하긴 너무 많이 줄진 않았습니까? 이게 항목별로 조절은 이해는 합니다. 기후 위기나 이런 잔류 소독량이 물량이 늘고 뭐 유충 단계를 방역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네. 잔류 소독 감소가 이런 민원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민원이 가끔은 있습니다. 모기가 이제 많이 나타나면 여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게 해서 그런 민원보다는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여기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더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횟수가 많이 줄은 걸로 인해서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런 그걸로 거는? 인해서는 없었고요. 저희가 유충구제를 2024년도에는 604회를 했는데 네, 2025년 9월 30일까지 969회를 했습니다. 네, 유충구제를 가서 보면은 정말 우리 팀장님 얘기로는 바글바글하다고 해요. 그거를 많이 하는 것이 앞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뭐, 기후위기 부분 당연히 감안해서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장 민원 같은 경우도 잘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뭐 보완하거나,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부분에 관심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대행 방역은 반대로 좀 소폭은 했지만 오히려 잔류 소독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민간 대행은 그 구충 그쪽은 안 하고요. 네. 두 분야로 주간, 야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잔류 소독하고 밤에는 야간에 3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연무 소독을 합니다. 오토바이로 하기 때문에 밤에는 또 위험해서 근데 또 밤에 또 모기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모기 그런 해충들을 잡기 위해서 오토바이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무 소독 같은 경우는 지금 축소가 되지 않았나요? 작년에 비해서 민간 대행 같은 경우는 축소가 되긴 했거든요. 연무 소독이 244회에서 지금 증가하셨다고 했지만 224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반면에 국장님 말씀이시라면 연무 소독이 더 증가가 했어야 되는데 연무 소독 같은 경우는 밤에 하기 때문에 많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2인 1조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잔류 소독 그거를 더 그럼 조금 전에 잘못 말씀해 주신 겁니까? 연무 네네. 소독, 예. 연막 소독. 밤에는 예. 연막 소독을 하고요. 네, 잘못 얘기해 주셨군요. 예. 연무 소독 같은 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여름철 모기나 매개 감염병 민원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요구의 증가에도 방역 계획을 잘 세우셔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47쪽 방역소독 민간대행 현황을 보니 왜 그 집행 금액이 60%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야간 방역도 동일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집행액 네네. 말씀이십니까? 네네, 계약
입찰 금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시를 덜하고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네. 그 집행액은 8월 말 기준이라서 아, 아직 8월 말 네네. 기준이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12월이 되면 다 네. 집행 민간 대응은 11월까지 소독을 하고요. 네. 저희 이제 보건소 방역은 연중하기 때문에 네네. 네, 여기 예, 보면 합계 25년 합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대행 소독의 횟수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이게 잘못 기재가 됐나? 집행액이 아, 네, 9월까지라는 네네. 거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 방역이 어쨌든 좀 기후위기로 인해서 흐름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업무 보고에 보면 350쪽 내민원 처리, 포토 알림이 서비스도 이게 방역과 다 같은 그런 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추진 결과를 보니까 230건인데 결과 처리가 48건만 전송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뭔가요, 사유가? 그것은요. 이제 포토 알림이 서비스 그 제공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대신 아, 민원을 예, 넣는데 네, 민원인이 어. 그래서 그냥 확인을 시켜주고 그런 선에서 끝나고요. 이 포토 알림이는 사진 찍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민원인한테. 근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인데도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근데 원하지 않으니까 네. 뭐 다른 방법으로 또 문자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알려드립니다. 포토 말고 네.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네네. 뭐 처리됐습니다라고 문자를 네, 보내주시는. 확인도 오셔서 확인도 하시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여기 건수는 다 처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전송 건만 이렇고 민원 처리는 다 된 건가요? 네. 그럼 그 부분에도 좀 세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포토 처리 전송 48건하고 민원 중 동의 요청 시 전송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230건 중에 48건만 처리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신규 사업으로서 또 민원을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민원이 어떻게 정확하게 처리됐는지 이런 부분에 궁금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좀 잘 활성화될 수 있고 뭐 신속하게 또 민원도 처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하고 민간대행에서 나누어서 민원을 처리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민원을 넣은 건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건소로 보내주는 건가요? 민원 처리는 민원 처리 같은 경우는요. 저희 두 팀에서 다 뭐 전화로도 알려드리고요. 해결한 네. 다음에 방역을 아, 한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게 그럼 민간대행 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민간대행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민간 업체에서 사진을 전송해 준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 직접 민간 대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이렇게 알리는 서비스나 그런 이용료나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아마 그건 아닙니까? 예, 230건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한두 건이면 괜찮은데. 시행비가 네.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담당자가 저희 따로 있죠. 네, 어. 주무관한테 보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네, 맞네요. 네, 민간 업체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신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를 5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수동. 네, 했습니다. 네. 뭐 반면에 이게 관리 체계가 미흡해지면 오히려 주민들이 있고도 모르고 지나가다가도 막 누르고 그래서 분사액이 없거나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갖추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요. 어떤 식으로? 네. 그 대응팀에서 그거를 수시로 들여다 볼 거고요. 저도 그러면 이제 분사액 관리하시는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있나요? 그 그럼 설치-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하시나요? 그 설치해 주신 분이 일단 아. 이 노즐이나 이 스프레이 그게 잘 되는지 보고요. 또 그 내부 깊이 용해 그것이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쓰나 봐요. 저도 한번 가서 봤거든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찼는지 보고 그럼 아, 그럼 저희랑 관리 업체에서 직접 예. 관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은 예. 그 처리는 누가 해주나요,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저희가 아, 그 대응을 업체에서 해서.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네. 지난해 이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도 설치 후에 관리가 부실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 분사기가 설치된 만큼 이런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데를 보니까 뭐 QR을 활용해서 주민신고 시스템을 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시에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또는 간단하게 눈에 띄는 뭐 홍보물을 부착해서 한번 눌러주세요. 진드기 모기 예방 이래서 직관적으로 해서 볼 수 있게 있는 걸 몰라서 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끝나지 마시고 분사의 부족이나 고장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한 해 동안 방역 업무에 애쓰신 점 감사드리고요. 기피제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대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6대 설치한 게 맞으신 거죠? 6대가 맞습니다. 예, 6대를 설치하셨는데 지난 3차 추경 때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시 소유 부지에다 설치하신다고 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중구 관내 공원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전환해서 설치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아까 김선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주체 문제가 좀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에서 설치한 6대랑 그리고 그 공원녹지가에서 또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예,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고 26년도에 또 설치 예정이 3대가 있는데 분산 관리 체계가 되게 되면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유지보수나 안전관리, 고장 민원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앞으로 뭐 용이성이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잘 그것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홈페이지 보니까 잘 이렇게 설치 장소도 공지사항에다 잘 올려놓으셨던데 저희 그 중구에서는 안전중구 플랫폼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거기 혹시 보셨어요? 안전중구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거기 심장 충격기와 뭐 병원 약국 대피소 안전지킴이 안심 화장실 무더위 한파 쉼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져 있어서 그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연동해서 좀 올려놓으시면 우리가 주민들이 쉽게 위치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피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여기 취임해서 네. 처음 실시 이렇게 해본 거거든요. 네네. 제가 다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6군데 다 가봤고요. 부사동도 가봤고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만족스럽고요. 더 열심히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앞으로도 또
찾아서 협의하고 해서 더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역 그 감염병 예방에. 예, 주민도 만족하시고 소장님도 네, 만족하시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일어나셔서 예,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52쪽에서 654쪽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의료 장비 불용 처리 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023년도, 24년도 폐기한 의료 방역 장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물품이 이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불용 처리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대부분은 이제 내구연한 경과로 네. 예, 처리한 겁니다. 이제 폐기 품목을 좀 간단히 보면은 혈액상 자동 분석 장치, 고압 멸균기, 범용 배양기, 심장 충격기, 혈압계, 초음파 치료기, 20여 종의 의료 장비 기기가 내구 연한을 경과한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한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소장님, 사용할 수 없는 의료 장비, 의료기기 폐기 시에는 네. 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불용 판정과 폐기를 좀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이게 검사 장비입니다. 내구 연한은 있고요. 그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카틀리지나 그 부속품이 거기에 쓰이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소모품이 그런 것이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그 자체 장비의 노후뿐만이 아니라 그런 때는 이제 불용 처리해서 새로 교체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제 내구 연한이 지난 의료기기라든지 의료 장비를 계속 사용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어떤 지금 내구 연한이 지났잖아요. 지난 상태에서 폐기를 했는데 네네. 그동안에 내구 연한이 지난 사용할 수 없는 의료 장비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로나 때는 사용을 못한 것 같고요. 글쎄요, 여기 구입일자가 보니까 혈액상 그 자동 분석 장치는 2009년이고 내구 연한이 10년이면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까지는 정확하게 이미 다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소모품만 바꿔서 이렇게 그냥 사용한 것 사용을 같습니다. 한 거니까. 어쨌든 그 폐기 업체 이제 선정과 폐기 해체 투명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이제 폐기 업체가 희망자원, 또 신용 익스프레스, 주 이엔리비스, 다모아자원 등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의료기기 장비에 대해서 폐기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이 해당 업체들은 어떤 절차와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기 업체에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연락을 하면 그 폐기물을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거의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해체해서 가져가는데요. 대전 중구에 그 중촌동에 그 소재지가 있고요. 또 그 두 군데 이용해서 저희가 불용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체해서 필요한 거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선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지는. 아니 이제 그거는- 소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네, 이제 그거는 앞으로 또 폐기 의료기기가 의료 장비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폐기시킬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제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 가격 선정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요즘에 그 폐기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업체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업체한테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할 그 처지가 아니고 저희가 갖다가 이렇게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폐기시킨 의료 장비 기기 중에는 수천만 원대의 고가의 장비도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혈액상 자동 네네. 분석 장치라든지 네. 혈액 분석기는 뭐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고가인데 그냥 그 어떤 기준 없이 폐기시켰다는 거는 또 자산의 손실일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네네. 이제 고가 장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그냥 무료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평가 의뢰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또 줍니다. 그 평가하는 수수료를 주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그 수수료만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감정평가 감정평가는 어느 기관에 의뢰하는 겁니까? 아까 중천동에 거기 아니 자원회사에서 어떻게 의료기기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네네. 폐기하는 건지를 네. 거기서 감정을 한다는 아니요. 거는 주식회사 말이 안 되는 바람 거죠. 감정평가법인 그 대전지사가 있고요. 예, 거기에 평가 의뢰를 해서 예. 그 고가 장비라도 감정평가 결과 영원히 나왔고요. 저희 수수료만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뭐 지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23년, 24년도에 네. 22개, 22종의 그 의료기기나 의료 장비를 폐기를 하고 또 매각한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감정가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그 감정가에서 폐기를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또 가격 산정까지도 그 감정원에서 다 네. 일괄 감정을 해주는 겁니까? 네네. 그거에 의해서 네. 이제 이제 폐기하는 거는 자원회사에 의뢰해서 의뢰를. 가져가게 하고 네네.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그 고가 장비 세대가 음, 감정평가 의뢰 수수료가요. 예. 27만 600원 나왔는데 그 감정평가원에서는 그 평가 금액을 0원으로 해서 저희가 수수료가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네. 뭐 육안으로 이 기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네네. 수수료가 투입이 돼도 감정원에 의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고가 네. 장비일 경우는 네. 예, 그렇게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폐기 일자를 좀 확인해 보니까 특정 시기에 폐기가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중 계획적으로 장비 상태를 점검해서 단계적으로 교체라든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괄 정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이런 방식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를 해서 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그 장비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폐기 근데 결정을 이번 하고요. 폐기시킨 거는 예. 장비가 그 폐기 일자가 다 똑같아요. 요번에는 보건소 그 리모델링도 있었고요. 한번 장비를 다 효문화 관리원인가요? 거기로 일단은 다 옮겼다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아마 새로 이제 장비를 이렇게 들여오면서 그때 폐기할 것은 일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 9월 12일에 뭐 일률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 이외에는 앞으로는 정기 재물 조사를 해서 일률적 폐기보다는 그때그때 계획적으로 네. 계획을 세워서 네, 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점검해서 불필요한 의료기기라든지 장비에 대해서는 감정을 받아서 고가는 당연히 감정을 받아야겠죠. 네. 그렇다면 그 300만 원의 그 폐기
매각한 의료기 있죠. 네.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 장치. 네,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 장치를 취득일이 2011년이었는데 네. 그 이제 내구 연한 그 10년 지나서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300만 원. 이것도 이었고요.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이거는 입찰해서 그 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22종에서 이 하나만 매각된 건가요? 네, 그런 것 한 같습니다. 의료기만? 네, 맞아요? 소장님 아까 본 의원이 그 제출했던 서류 기억하시죠? 네, 예, 예. 그 감정 평가 받은 그 서류 네. 또 계획서 요거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 연한은 이미 10년 이상인데 15년, 20년 이제 사용하다가 뒤늦게 일괄 폐기하는 방식은 중구민의 건강 증진과 최상위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좀 상반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네. 품질 저하 안전에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도 그렇게 보통은 생각하시나요? 이제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근데 10년 내구연한 딱 됐다고 폐기하기는 하기가 그렇죠. 네, 그렇고요. 네. 한번 정밀 검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몇 년이라도 더 쓰면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뭐 고장난 거를 기능이 떨어지는데 쓰는 거는 옳지는 않다고 않죠. 생각합니다. 예. 좀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물품 관리 계획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세워서 연차별 교체 계획 예방적 유지 보수라든지 폐기 매각 시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네. 네. 보건소 모든 의료 장비, 의료기기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만큼 단순한 자산관리 차원을 넘어서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가 좀 최우선이라고 생각되고요. 장비 노후화는 곧 서비스 품질자로 좀 연결되잖아요. 네. 예. 이제 폐기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교체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보다 신뢰받는 보건 행정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641쪽 한번 봐주실까요? 아. (641쪽에) 의료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 실태 보시면은요, 거기 백신 냉장고 15번, 또 19번에 백신 냉장고, 20번에 초고온 백신 냉장고가 2024년도 자료에는 누락이 됐어요. 백신 냉장고가 저희가 음.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는 그야말로 그냥 냉장고고요. 여기 초저온 백신 냉장고는 이제 냉동 전용으로 해서 전에 그러니까 이게 구입한 지도 21년도인데 네. 2024년도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백신 냉장고가 4대가 세대예요, 세대. 백신 냉장고는 4대입니다. 4대인데 예, 한 개는 이제 세대는 그 24년도 행감 자료에 없어요. 24년도 행감 자료 작년 거에 누락이 됐더라고요.
누락을 한 건지 아니면 별도 구매를 관리를 잘 하셔야죠. 보유 현황 이거 지금 맞는지도 또 몰라요. 확인하기 전에는 세 개가 누락이 됐는데 네. 또 25년도에는 네, 또 누락돼 있다고 합니다. 왜 누락? 24년도 행감 자료에 응. 구매한 한 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니, 세 대가 누락. 세대가 세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됐는지도 모르세요. 아니 저는 현재 요 냉장고 있는 것만 가서 살펴보고 요거를 제가 살펴보는 게 좀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믿겠냐고요, 소장님. 이게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는 거는 현재 있는 기기나 물품이나 이게 맞아야 되는 거지. 24년도에는 누락이 되고 25년도에는 부기가 되고 이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실사를 한번 나가 볼까요? 제 268회 임시회 때 그 지적 사항입니다. 김옥향 의원님. 응. 그때는 백신 냉장고 4대로 돼 있다고. 응? 네. 누락이 돼서 다시 재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년도 왜 누락이 됐었냐고요. 파악이 안 됐던 건가요? 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왜 누락됐는지는 한번 살펴보고. 저 그러면 사회도시에서 한번 실사 나갈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자료를? 그 누락된 거는 제가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 자세히 한번 서류도 다시 한번 뭐 24년도 지난 살펴보고요. 거지만 네. 그 자료를 믿을 수 있게 음, 부기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죠, 소장님? 네, 알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건강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김옥경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서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1조 구급차 지도 점검 실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작년에는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25년에는 13개소입니다. 위반사항이 많이 늘기도 했고, 24년에 지적된 것도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렇게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소장님? 네네. 응급상황에 가장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구급차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렇게 많죠? 작년에 2건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병의원은 2개소 빼고 나머지 다 지적사항이 있어요. 종합병원도 많이 지적사항이 됐고, 저희가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고요. 이게 점검 어쨌든 체크리스트 같은 건 있나요, 소장님? 네네, 점검 있는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매뉴얼대로. 나오는 건가요? 매뉴얼이, 그러니까 구급차 안에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전달도 하고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그 매뉴얼이 좀 달라진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이게 그 사항을 보면 의료용 산소, 멸균 증류수, 정맥 주사 세트, 수액류 등 필수 응급 의료 장비가 좀 미비하고 또 유효 기간이 경과했거나 혈압계, 산소 포화 측정기, 체온기 등 미작동하는 구급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부터 관리가 안 된다면 이 몇 대 안 되는 이 구급차에 어떻게 위급한 사람을 싣고 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미리 이런 사항을 더 보내고요. 이런 거를 미비를 그 매뉴얼을 더 확실하게 그리고 지도 점검을 더 이게 잘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네. 그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체 점검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체크리스트는 뭐 주기별로나 이렇게 네. 할 수 있게 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체크를 저희가 잘 했는지 확인하시는 이제, 겁니까? 확인하고 네, 그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벌금을 세게 하면 될까요? 벌금이 약간 예, 점검하고 어쨌든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2개소마저도 똑같은 그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기는 했습니다. 다른 사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각심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뭐 그 이후에 뭐 추가 제도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으니까 그럼? 추가 네, 점검이 점검 이런 사항이 지금 많은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구급차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적 사항이 뭐 추가 점검을 나갈 만큼 한 이제 보완을 해서 저희가 재점검도 나가고요. 재점검을 네, 나가서 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완료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구급차 같은 경우는 위급 환자의 생명을 가장 먼저 책임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단 한 건의 장비가 미작동해도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걸 보면 좀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은 정말 개선되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서 기관별 좀 책임성 확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시작한 한의학 건강 증진 경로 찾아가는 경로당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소장님. 네. 이게 지금 집행액 대비 집행 잔액이 지금 48%가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예산에 비해서? 찾아가는 한의 진료 네네. 말씀이십니까? 네, 한의진료요. 그것도 아마 시기적으로 이게 3월부터 10월까지 지금 88회 경로당 방문 네. 진료가 있습니다. 네. 아직 다 완료된 상태가 네, 완료되진 아니라 않았는데 또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이 다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신 집행 잔액은 이건 또 12월까지가 아니라 네. 뭐 언제까지인가요? 좀 9월 30일 9월 30일 그런 부분을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작성할 시점에 그때까지인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출장 내역에는 10월 20일까지 작성된 게 다 왔거든요. 10월 20일. 네. 그러면은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소진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모품이 많아요. 침도 사야지 되고 소독약품, 그 한의 진료할 때 필요한 그런 소모품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때마다 사기 때문에 그 일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올려져 있나요? 이 보건소의 업무에 가면 1번의 그 업무 분장포에 보면은
이 한의학에 찾아가는 경로당이 사업이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치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홈페이지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경로당에 대한 안내문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치료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 대상 내용 문의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사업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그 사업을 또 오셔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네네. 면에서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소장님께서 처음에 경로당에 다니지 않는 고령자 또는 의료 취약계층도 신청하면 방문 진료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경로당에 안 다녀도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해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경로당 비이용자들의 신청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경로당 이용 안 하시는 지역 주민들도 예. 참석이 가능하다, 홍보를 하시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본 의원이 경로당을 나가봤을 때나 65세 이상 네네네. 그러니까 경로당에 안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참여한 이제 방문해서 하는 아니 건수- 방문 말고 경로당에 와서 하는 것도 그때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경로당에 네. 안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안내를 하겠다고 그때 청장님께서도 52건 50 정도는 방문을 저희가 해서 그럼 방문 말고 경로당에 와서 한 건이 있는지 여쭤봐요. 경로당에 아, 와서 경로당에 네, 와서 한-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가요, 경로당에서 85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1372명 한의 진료 하였습니다. 네, 그건 경로당 말고 안 다니는 경로 네. 안 다니시는 네, 분들요. 그건 사례가 있는지 네, 그거는 네. 없다고 합니다. 안 그쵸. 다니시는 분들은 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때 청장님께서도 경로당에 다니지 않아도 와서 받으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 다니지 않아도 모든 중구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홍보하실 네. 때 뭐 오든 안 오든은 자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내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참석 인원을 보니까 경로당 인원에 비해서 참석률은 좀 저조한 편인데 이게 인원을 정해놓고 받는 건가요, 소장님? 이제 인원 파악을 해야만 가서 그 한의 그 진료 그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전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원 제한 네. 없이 다 해주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참여 인원을 보면 뭐 10명에서 15명, 20명 정도밖에 인원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가보면은 네.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는 않고요. 네. 그 정도가 그래도 적당하게 저희가 오후에만 가서 한의 진료는 합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 네네네. 저도 네. 이제 참여해봐서 네.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보면 막 25명 오신 분도 있고, 제가 네네. 예. 자료를 받아봤는데, 뭐 10명 미만인 곳도 많고, 거의 네. 대부분 10명에서 뭐 15명 안쪽으로 이렇게 20명, 신청을 10명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내를 사전에 잘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안내를 해도 그 잘 날짜에 어려운 개인적인, 부분이 있나요? 예, 어려움이 있으면 또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일을 하시느라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보니까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의원 진료만 하지 않고 뭐 건강체로라든지 이런 체조라든지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조금 병행해서 하시면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건의를 한번 해드립니다. 네, 한의 네. 진료 나갈 때는 네, 그런 것도 좀 하고요. 또 네, 검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이나 또 건강 교육, 네, 한의학적으로도 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네. 상태 관리도 이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네. 이 집행률은 높지만 현장 출동권은 0건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자료를 보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심리상담 208건, 법률 행정처리가 3건 해서 예산은 다 소진이 됐는데 정말 자살 원스톱의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핵심 지표인 현장 출동권이 0건인 걸 보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네네. 대한 제가 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신속 대응이잖아요. 그거는 유족에 대한 서비스인데요. 네네, 이제 자살 그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일단은 소방에서 나오고요. 경찰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렇게 사망을 했을 때 모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이제 못 오는 그런 네네.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 가라는 이 서비스 제도인데요. 네네, 원스톱 신속하게 그거까지는 힘들고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유족 처리할 때 장례식장이나 그런 데 가서는 이렇게 대면을 해서 유족의 그런 심리적인 네네. 그런 것도 네. 도와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건이 나올 수밖에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네, 사건 발생 시 경찰 측의 자살이나 타살을 분류하고 그리고 네, 현장 네. 수습 등의 어려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출동 요청 등의 연계가 좀 미흡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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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그렇게 적어서 네, 그런 본 의원한테 내용입니다.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의 연계에 좀 미흡한 부분을 어쨌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주로 구내식당에서 합니다. 네? 오늘 늦어지면은 저는 이제 늦어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6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간호 사업 추진 실정 및 지원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개 동에 있는 그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방문이 좀 많은데 기타는 어떤 분들인가요?
이제 저희가 네. 이 방문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연령 기준으로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고요. 경제적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포함되고요. 또 사회적 특성으로서 독거노인이나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또 조손 가족, 또 북한 이탈 주민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뭐 만성 질환자 그 위험군 중에서 관리되지 않으시는 분, 제가 해서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또 장애인 분들, 또 뭐 제가 암 환자, 예, 집에서 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구에서 이런 대상이 되시는 분을 선정을 해서 네 저희가 예, 보건소에 의뢰하면 네, 방문하는 선생님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여기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뭐 3억 4천 정도 예산 편성했다가 집행은 2억 5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네. 이 예산은 이 수혜자한테 가는 혜택이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어떤 이제 예산인지 예산은 답변해 그 주시기 방문 관리 하시는 5분 공무직이 있고요. 그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또 이런 물품들을 전달도 해드리고요. 또 사업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 예산이 잡힙니다. 여기 타이틀이 네, 간호 방문 사업 추진 실적 및 지원 예산 내역이 아니라 네. 소요 예산이라 그러지.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한테 영양제 같은 것도 전달을 아니, 그러니까 해드리고요. 그거는 네. 소수지 소액이지 2억 5천만 원 정도가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럼 네. 여기 네. 지원 예산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실상은 이분들한테 가는 혜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방문 간호가 지금 그 정부에서 하는 생활지원사들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저희 보건소 사업은 중복되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생활지원사의 혜택을 보고 있는 그 수혜자는 보건소에서는 제외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은 이미 질병하고 기능 상태가 악화가 돼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등급자 뭐 1등급에서 5등급은 제외를 하고서 그 나머지 아니 생활 분들한테? 그 지원사도 네. 활동하시는 분이요. 독거노인이나 뭐 네. 그런 분들을 전화 방문 일주일에 전화나 그런 상담은 저희가 해드리고요. 방문 진료는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확인해 보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생활 지원사들이 네. 그 국가에서 하는 일시적인 사업이지만 그 생활 지원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똑같아요.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방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겹칠까봐. 되잖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6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환경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 금연 구역이 총 8,041개소로 달하지만 대부분 국민건강 증진법상 의무 시설이고 조례 기반에서 금연 거리 지정은 단 3곳밖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맞죠? 네. 현실은 청소년과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거리 중심의 금연 환경 조성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연 구역은 아주 많습니다. 중구가 8,041개 정도 되고요. 네, 이게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한 6,900개, 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대전 그게 449개소고요. 단지 지금 김옥향 의원님이 언급하신 금연 거리는 아직은 3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그 한 군데를 제가 또 한번 가봤고요. 거기가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지금 금연거리로 했으면 싶어서 저희도 가보니까 금연거리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지 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차. 예. 맞아요. 본 의원이 은행동 그 디스코 팡팡 거리 네. 일대가 청소년 좀 흡연 상황이 심각한 거를 직접 본인도 확인을 했고 네. 해서 건의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소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현장에 다녀오신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가봤습니다. 네, 네. 심각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그 어. 상점, 그 주변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그 합니다. 청소년 그 미성년자들도 근데 이제 흡연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네.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성년자한테 판매 없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 없어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적발된 곳은 없나요? 적발 그러니까 술이나 그래서 담배를 판매해서요. 이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게 있고 좀 이제 미뤘다 해야 될 게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 거리 지정을 신속하게 좀 네. 처리해서 지정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아까 존경하는 김선욱 의원이 질의했던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1쪽 한번 봐주세요. 구급차 지도 점검 실태 및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구급차 점검 결과 2023년도 점검 시에는 위반 사항이 23개의 기관 중에서 21개의 기관이 위반 사항이 없는 걸로 점검 결과가 나온 반면에 2025년도에는 구급차 점검 결과가 22개 기관 중에 9개 기관을 제한 13개 기관이 위반을 했어요. 맞죠? 네. 네. 운영 부실인지 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뭐, 김선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구급차라면 생명에 위급할 때, 이용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들이 과다한 것은 좀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그 점검 결과가 위반을 했을 때, 그 조치, 과태료라든지 그 행정 처분이 좀 약한 것이 아닌지 그 처분 규정에 대해서 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급차 그 점검 결과를 보면요, 그 네. 점검의 경고를 받은 경우는 그 구급차에 뭐 의료용 산소가 뭐 사용 기간이 경과됐다거나 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데 사용 기간이 조금 경과가 됐다거나 그런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대한 그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죠? 처분한 기간이 있습니까? 구급차를 처분한 그 의료기관은 없어야지. 네, 그러니까 없고요. 이렇게 위반을 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점검을 해서 그 이렇게 보건소에서 경고해서 저희가 점검하게 됐나요? 구급차를 어디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은 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하라고 해서 저희는 점검을 했는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소장님이 봐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차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사설 응급차가 119, 119. 129가 119도 저희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그거는 보건소에서 점검을 안 하고요. 시에서 시에서 예, 7대 관리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재점검을 완료하든지 행정 처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좀 강하게 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도 네네. 그렇게 그거에 생각하시죠?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요 업무 보고서 3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에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관리에 보면은 그 구급차 운용 상황 실태 점검에 17개소에 29대거든요. 맞죠? 17개소에 29대로 부기를 해주셨는데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6개소에 22대로 부기가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요, 아까 그 사설 그 129 그거를 포함하면 29대가 되고요. 그 7개 빼면 22개. 이렇게 저희 여기 관리하는 이 보고한 거에는 사설이 포함된 겁니까? 29개는 포함된 겁니다. 사설 운영하는 구급차는 네, 7대. 7대입니까?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위원회 위원 질의하시죠. 예,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 기반 조성이 현재 추진율이 50%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추진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사실 대전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중구에도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산후조리원 설치 그러니까 개설하는 거 그거에 대한 밑작업으로 그런 회의를 해서 거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 향후 계획에 보면 네. 25년 하반기에 전문가 정책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잡혀 네.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섭외 중이고요. 전문가. 네. 12월 지금 한 달 가량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섭외를 하려고 산부인과 또 네. 소아과나 또 정책 하시는 분들 근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연말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하려고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원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서 기반 조성으로 이렇게 네. 바뀐 걸 보니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잘 계획하셔서 네. 공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본회의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 행정사무감사 666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중구에 자동 심장 충격기는 214개가 있습니다. 155개 소재. 이 자동 충격기,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는 구비 의무 기관이 있고요. 네. 또 비구비 의무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214개. 구비가 104개, 비구비 의무 기관에서는 110개 이렇게 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공서, 병원,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9월부터 자동 심장 충격기 실태 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실태가 어떻게 적발 건수나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점검하고 경고하고 이랬는데요. 네. 그 과태료가 이제는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그 점검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점검하고 그걸 안 하면 300만 원, 그다음에 패드 관리나 안내 표지판 그게 안 하면 그 100만 원 이렇게 확실하게 이번에는 그런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본회의원이 지난 11월 12일까지도 중구청 내 자동 심장 충격기를 보면 실제 외부 표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 외부 표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11월까지 관리가 잘 안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11월 전에는 그 스티커가 안 붙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네. 10월 달에 이제 구비 의무기관, 비구비 의무기관이 있거든요. 구비 의무기관에는 그 안내 그 판을 아주 동일한 거 공적인 그걸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아마 안 돼 있었던 곳은 자발적으로 한 비구비 의무기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중앙로 지하상가 대부분 표기가 제멋대로 특히 외부 표기의 크기가 각기 다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중구청 현관에도 AED 표기가 붙어 있죠? 네. 보셨어요? 중구청 찾을 수 있어요? 중구청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건소만 확인을 너무 했고요. 작아서 잘 네.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 정문 앞에도 AT를 붙여놨는데 사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잘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게끔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네. 그 이제 표준 그 안내판도 네. 표준이 있습니다. 구비 의무기관은 아마 표준으로 했을 거고요. 비구비 의무기관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조금 변형을 해서 붙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 보이게. 이거를 네. 설치하는 이유가 없지. 사람들이 막 상황이 급할 때 그래도 그거라도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뭐 의무 기준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비구비에서는 네. 그 설치 기준이 출입구 쪽에 있고요. 네. 또 사람이 구비든 비구비든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구비에서는 모양도 조금 사이즈 모양은 같겠지만 그 크기를 조금 자기네 그 상황에 맞게 조금 조절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더 같습니다. 큰 문제는 중국 관내 야외 설치 AED가 단 한 대도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서, 구청, 학교, 복지기관 등 대부분이 18시 이후 문이 닫히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에는 AE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민이 야간에 심정지 상황을 겪으면 AED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인데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편의점 5군데에 이제 AED가 거기는 24시간 하니까요. 뭐 은행동, 뭐 선화동 또 어디 유천해서 5군데 설치해 그럼 그 5군데 돼 급할 있고요. 때 그럼 좀 구민들이 그 5군데를 아나요? 5군데를 아마 저기 그거 어떻게 홍보를 하셔요, 그럼? 홍보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형식적으로 5군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요. 진짜 위급상황 이젠에 때 치면은 네. 이젠이라고 해서 그 응급구조 그 인트라넷인데요. 거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은 모든 것을 아니 그거는 올라가 있겠죠. 근데 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네. 급하게 그거 할 시간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보 측면에서도 해놓긴 했는데 그거를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어렵다면 중구청이라도 일단 한 대 설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장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설치보다 접근성이 더 중요합니다. 올해 확인된 관리 부실 사례들을 개선하고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실외 AED 설치 확대, 경로당, 시장 등 고위험 지역 설치 확대, 정기 점검 체계 고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응급 안전망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고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보건소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